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오늘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 시료를 채취할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이 이날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으로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달 표면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서 총 5개국이 있습니다. 다만 달 뒷면에 도착한 국가는 없었는데요. 중국은 2018년 12월 창어 4호를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켰죠. 만약 이번 창어 6호가 임무에 성공한다면 인류는 처음으로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시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8일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부품, 유류 판매, 친환경 선박 개조, 선박 디지털 전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약 25조 9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올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공모주 청약에서 약 25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한 IPO 대여이니만큼 상장 당일날의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복 상장 비판이 나온 만큼 향후 시장에서 실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267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시장이 휴장을 앞두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를 경계하는 심리가 좀 컸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의 상황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관련한 전망도 좀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좀 휴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우선 우리 강사님께서는 오늘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장 조금 지루했지만 그래도 연휴를 앞두고 힘을 좀 써주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수급이 지금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뭐 거래 대금, 거래량만 좀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선물로 계속해서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사실 뭐 이번 주에 이제 FOMC 결정이 좀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실점,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QT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사실 대외 변수도 지금 좀 잠잠하지만 오늘도 이제 석유 관련주들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었고, 어쨌든 대외적인 이런 변수가 좀 있는 가운데 상승을 좀 이끌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다소 좀 부재하다 보니까 지수가 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연휴까지 좀 앞두고 있다 보니, 물론 하루를 더 쉬는 거라 연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일단 지금 그런 시장 속에서 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들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다르게 개별주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에 좀 힌트를 얻으시고 시장 답답한데 이거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은 뭐 더 그러시겠지만 뭐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 일단 지금은 개별주 장세가 좀 계속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수 자체의 강한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배트맨 일부 첫 출연이니만큼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기가 막힌 주제 가져왔습니다. 뭐 섹터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이거 방송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만 딱 공개하고 언제 공개할지 모릅니다. 잘 들어두시고 지금 그리고 사실 휴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알파적으로 얻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좀 수익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제시해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준비해 주셨던 그 기가 막힌 강의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가 모처럼 좀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애플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BH도 오늘장에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대바이오랜드는 26% 넘는 시세가 나타났고요. 폴라리스 AI가 17%대, BH도 17%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네이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네이버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공습이 이어졌었던 1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이런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또 광고와 커머스 사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같은 분석에 또 힘을 받으면서 강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덕분에 오늘 국내 부품주들도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BH는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에 들어갈 FPCB를 공급하다 보니까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17% 넘는 시세를 분출해 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서 순항 미사일을 좀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장 초반 이 석유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석유 역시나 덩달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13%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GPT 스토어, 갤럭시 AI 폰 등 생성형 AI 시장 확대 등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AI 종목들도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폴라리스 AI도 오늘장에서 17%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오늘 26% 넘는 시세가 나타났었죠. 어제 실적 공시를 통해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를 보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또 큰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빼놓을 수 없는 네이버를 네, 좀 봐야 되지 궁금합니다.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이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 커머스 관련해서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일단 1,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조 5,261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393억 원 나왔는데 각각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32.9% 증가한 수치이고 일단 여기에서 광고 커머스 관련해서 매출이 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좀 비중을
유의미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 기존에 이제 공개했던 하이퍼클로바 X 등의 이제 생성형 AI 솔루션에서 매출이 좀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5% 이제 매출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일단 기업들이 이런 AI 하이퍼클로바 X 관련해서 그런 특화될 모델이나 AI 서비스를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것이 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출로 좀 이어질 거고 정부나 이런 각계 부처와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대표가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어쨌든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매출이 좀 녹아 있지 않은 게 치즈직 관련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좀 철수를 하면서 치즈직이라는 걸 좀 공개를 했어요. 아프리카랑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매출이 지금은 베타 서비스인데 정식 출시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매출이 좀 받칠 수 있고 이건 하반기가 된다면 하이퍼클로바 X나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뭐 기나긴 좀 박스권을 좀 지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8만 원에서 오늘 19만 4,6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서 23만 원까지 한 번에 좀 가주면 좋겠지만 알파적인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관련주들이 다소 좀 약세인 건 사실이거든요. AI 관련해서 물론 오늘 팀쿡이 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건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될 건데 그 전까지는 다소 아쉽지만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20만 원 정도 여기를 잘 뚫어준다면 23만 원 궁극적으로 23만 원까지는 좀 시원하게 뭔가 그런 모멘텀들이 받쳐주어야 갈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가지고 계신다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만약에 이거를 좀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단에서 지금 모아가기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 여기까지도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우선은 지금 당장은 박스권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20만 원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하반기까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강사님 이어서는 저희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순서대로 순서대로? 일단 BH 하겠습니다. 네, BH. 네, 방금 애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애플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련 업체들이 오늘 아마 이제 핸드폰 관련주들이 좀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와서 시원하게 좀 잘 간다. 더 갔으면 좋겠는데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건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BH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OLED 패널에 좀 들어가는 FPCB를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관련 부품주들 이제 좀 뭐랄까요 빙하기를 좀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증권가에서도 좀 목표가를 좀 높여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H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했던 그런 목표 주가보다는 14.8% 좀 상향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핸드폰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사실 애플 같은 거는 이제 겨울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본다면은 연말에 이제 한 번 더 업셀링 될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다. 연간 상향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예년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좀 실적 증가가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차트를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이것 또한 이제 박스권 하단에 조금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량 돌파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유의미한 거래량이 좀 돌파가 돼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그런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좀 노리신다면 이거 하반기까지 끌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AI 모멘텀도 있고요. 핸드폰 출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끌어가시는 그런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기존에 좀 최근에 모아가셨던 분들께는
22,000원에서 23,000원 일단 1차적으로 단기 저구간에 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의미 있는 거의 근 3년 만에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유의미한 그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시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일단 멀리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순서대로 간다면 다음 종목 한국석유인데요. 석유인데 한번 꺾겠습니다. 네. 방금 애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폴라리스 AI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원래 주인공은 가운데 있어야죠. 네, 좋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AI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애플 관련해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AI 관련해서 좀 크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홀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AI와 관련해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CEO인 이제 팀 쿡이 좀 이야기를 했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제품 전반에 걸쳐서 큰 기회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소리까지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화요일 정도에 이제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이거 지금 덜어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와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일단 애플에서 이런 이야기 자체를 사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주가는 당연히 그 전에 좀 우상한 곡선을 그려갈 수 있다. 다만 주가는 선행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받쳐줄 때 들어가시는 전략 좋다. 다만 이게 발표가 나왔을 때까지 끌어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오고서는 보통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약을 원하신다면 그 전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잘 모르겠어. 저런 것들이 좀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와준다면 이 자리에서 좀 다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3,0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일단 저 자리 오면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빡 나와준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거는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이러신 분들은 2,300원에서 500원 정도 오면은 조금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 일단은 AI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냐면 실적으로 좀 찍혀주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고 재무가 좀 개선이 돼야지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대응하자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목표가를 3,000원 잡아주셨는데요. 만약에 3,000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적인 조정을 한 차례 기다렸다가 진입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네. 이어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현대바이오랜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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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순서로 내려갔다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상한가를 좀 굳혀주진 못했어요. 오늘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거는 뭐 기업이 어떻게 뭔가 그런 재료들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재료지만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고자 하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고요. 한 주당 이제 한 주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자 결정된 그런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물론 지금은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그런 자사주를 뭐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 추가적인 상승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이거는 플러스로 기업의 뭔가 가치나 재료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해야 자연스럽게 좀 우상향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지금은 수급 원리 오늘은 거래량이 좀 터지고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일단 관련해서 수급이 좀 터지고 꺾이는 상황에서는 뒤도 보지 말고 일단 팔자. 사실 증자 뉴스가 나올 때는 일단 관련해서 저는 오늘 같은 날 그냥 주가 얼마 올라가든지 상관없이 오늘 팔거든요.
이슈가 나오면은 일단 관련해서 지금은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 저거 잘 갔는데 오늘부터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전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대응을 하시고, 어쨌든 수급이 좀 꺾이기 전까지 오늘 상한가 좀 못 굳혀준 거는 시장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오늘 조금 애매하게 끝나서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매도 전략을 일단 짜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잡자, 이런 전략도 좀 괜찮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좋은 이슈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밸류업, 이런 것들이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그런 회사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밸류업에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신규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주초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석유 남아있는데요. 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가운데니까 일단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그 수도를 좀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좀 부각이 됐고,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유가가 좀 안정을 좀 찾고 있긴 한데, 지금 아마 최근에 이제 FOMC 때문에 시선이 좀 다들 쏠려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일단 관련해서 지금 안 보고 계실 건데, 아직 중동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 지금 미중 갈등도 좀 여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언제든지 유가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안심하시고 지금 유가가 좀 떨어졌고 정유 관련주도 올라갔다가 지금 쉬니까 뭐 저거 체크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환율이나 유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유가 자체가 조금은 이게 매매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가를 막상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샀더니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가가. 이게 유가가 떨어져서 주가가 같이 빠지는 현상인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유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와준다면 거꾸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중동 리스크는 좀 여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관련주들을 지금 바닥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저는 조금 뭐랄까요, 시간텀을 좀 가지시고 2, 3개월 정도 그냥 천천히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시면은 실망을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은, 오늘 방송을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 아직도 시장을 좀 하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이거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시면은 충분히 좀 큰 수익을 좀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유가나 환율 잘 체크하시면서 정유 관련주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이런 종목 분석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충성 강사님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 관련한 힌트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서도 우리 강사님께서 저의 네.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이야기 바로 짚어주실까요? 네, 한껏 끌어올려 드렸는데 또 실망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한껏 알려드리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이게 제가 기술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뭐 섹터 이런 거야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같은 거야 이제 그때그때 잡아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를 할 때 그런 타이밍이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죠. 매도. 가장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게, 돈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매수예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매수고 중요한 건 이제 매도인데 매도를 어디서 잡는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해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권 활용, 차트 매매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방송이라 조금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드렸던 거랑 꽁돈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꽁돈을 주는 매매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복사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돈 복사되는 거 뭔지 알지 하실 건데 주식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에 시장이 개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꽁돈을 버는 그런 매매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방송 이번 달에 금요일마다 제가 잡아서 이게 차트 활용법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또 삼각수렴 나오네. 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저거 잘 알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일단 리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셔도 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메모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을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수렴형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이거 삼각수렴을 왜 만드는지 제가 갑자기 기습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앵커님? 네. 갑자기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삼각수렴 기법들을 좀 이용을 하는 거는 사실 세력들의 심리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왜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되게 만드시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매집의 과정? 매집의 과정인데 네. 이런 상황들을 왜 만들면서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박스권을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과 이제 삼각수렴의 이게 과정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랑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세요? 심리적인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매매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세요.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안다고요? 잘. 아, 네. 밤새도록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패턴이랑 삼각형으로 갈 때 이게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점점 이제 수렴해 가죠. 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느낌이요? 이렇게 가면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요?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매수 시점을 밑에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잘 하셨다가 보통 박스권이면 저 윗단계 여기까지 이제 매도 자리로 보는데 네. 정확하게 매도 자리가 안 오고 살짝 이제 밑에서 주가가 떨어져 있죠. 이러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무서워요. 네. 그 주가 자체도 쪼그라들기 때문에 좀 네.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원하는 잘 답을 주지 배웠습니다. 않으셔서 잘 배웠습니다.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 왜 흔들리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삼각수렴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정석적으로는 매수 시점은 여기 하단에서 좀 잡고 가는데 아마 이거 뭐 방송이나 이런 여러 매체들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한 번씩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 매매를 굉장히 좀 오래 했습니다. 지금 15년 차인데 전 어릴 때부터 좀 개인 매매를 많이 했고요. 제가 딱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개인 매매고 사자마자 수익 나는 거잖아요. 매수 시점 이렇게 여기 밑에 하단에 잡아드리는 매수 시점 자체는 다 잊으시고요. 여기 2차 매수 시점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삼각 수렴이 마무리되는 돌파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제가 아까 전에도 종목 진단을 종목을 체크해 드릴 때 여기 상단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거 노트에 놓으시고 삼각 수렴에 돌파가 나오는 여기에 이제 과정들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좀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2차 돌파 시점 제가 좀 체크해 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박스권의 좀 변형이기 때문에 이 변형을 왜 하는가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차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거 알면은 쟤를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차트를 만들어 갈 때
사람들이 어떤 겁을 먹을까? 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매도를 잡으실 때는 직전 고점이 있을 때는 직전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상승은 이게 지금 포인트가 PPT가 좀 커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이 고점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신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1대1 비율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들어가셨다가도 이 차트가 쪼그라들면은 굉장히 좀 겁을 내고 무서워하세요. 하단에서 사실 잘 산 건데 내가 매도를 보통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두려워하고, 여기가 막 2만 원이라면 여기가 18,0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된다면 주가에 이제 차이가 나니까 샀다가 또 떨어지니까 이거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신 분들은 이 과정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인 그런 주가 흐름이 삼각형 추세 라인 안에서 형성이 된다. 추세 상단 라인을 좀 관통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꽁돈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좀 자주 목격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간에 이것만 잘하셔도 있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걸 다들 99%가 못하세요. 이 기법 자체는 많이 보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투입을 하면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차트가 보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리가 이제 수렴을 하는 패턴입니다. 수렴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보시면 되고, 제가 그저께 한국화장품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한국화장품 관련해서도 제가 뭐 종목적으로 기술적으로 딱 찍어드린 건데 여기서도 딱 수렴형이 나와요. 이 자리만 여러분들 잘 노리시면은 상승 나오고, 여기 딱 2분의 1 지점에서 여기 이만큼 상승이 좀 나오거든요. 네, 1대1 비율로 나와주고, 일단 매도를 적절하게, 내가 산 것도 산 건데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거는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제도 종목 진단을 제가 할 때 화장품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께서 많이 이 자리들을 좀 보신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삼각 수렴형들이 일어나죠. 지금 전선 관련주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추이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계속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패턴들이 다 있어요. 5번, 6번까지도 좀 만드는 그런 모습들, 5번, 6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자리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휴메딕스를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종목 잡아드릴 때 제가 화요일 방송했고 목요일 방송 했는데 종목을 잡아드릴 때 계속 삼각형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눈치를 채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부분도 삼각 수렴형으로 제가 딱 접근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온다. 바로 어제 제가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이가 깨지기 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 지금 PPT가 살짝 좀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있긴 하지만 일단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수렴형 체크 잘 하시고,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1대1 비율로 상승이 나온다. 물론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폭 자체가 좀 바뀌면 이게 15%에서 30%로 바뀌고 나서 일반적으로 1대1 비율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2분의 1 비율로 좀 많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좀 적절하게 잘 잡으시고, 이 정도 내가 샀고 이 정도 올라오면은 팔아야지라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매도를 못해서 좀 심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알찬 내용의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저희가 또 보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네. 혹시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을 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박스권 변형 이 부분 이거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적으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원래 앞서서 제가 이평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평선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매를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평선을 좀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평선을 이제 정의를 할 때 5일선, 11선, 21선 여기를 좀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60일선부터는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닥권에서 이제 단기 매집 우리가 이제 매집을 끌어올 때 아까 수렴형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는 사실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세력들이 얼마나 매집을 해왔고 매집량을 좀 계산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60일선, 121선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일선, 121선은 3개월, 6개월에 대한 평균 가격 선입니다. 60일선, 121선을 보통 안 보시는데 60일, 121선만 잘 보셔도 세력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매집을 했는지 좀 볼 수 있거든요. 단기 매집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이 단기 매집을 하는 그 기간이 60일선,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 선만 잘 보시고 잘 따라다니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변동성도 사실 심하기 때문에 테마 흐름이 좀 탔다가 죽고 이런 현상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여기 상승 초입부에는 기존에 이제 자리 자체 매집이 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기 4월 달에 장대 항봉이 나오기 이전 자리부터 일반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자리죠. 상승이 나왔다가 공교롭게도 내가 매매를 했다가 여기 화장품 관련주들 기존에 작년 8월 달에 좀 매수하셨다가 이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이거 손절을 지금이라도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좀 덜어내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냥 끌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상승이 나오고 한번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지금 3개월, 6개월 정도 단기 매집이 지금 완료된 구간이에요. 지금 찌끔 올라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이건 좀 힌트로 드리는 거고 지금 차트를 찾아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승한 이만큼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거는 좀 끌어가시자라고 이평선의 좀 정의까지도 좀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짜는 방법부터 또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였었던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차트 흐름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이 같은 강의 내용 놓치지 않고 좀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님 매주 금요일 배트맨 일부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같은 강의 내용들도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기대되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그레디언트입니다. 아마케 개최 임박을 했다라고 하죠.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네. 첫 출연, 첫 번째 종목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런가요? 강력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는데요. 자, 그레디언트 우선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방송이 3번째인데 기대를 하신다니까. 네. 네, 원래 이런 종목이 잘 갑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제가 있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아마케가 5일, 이번 달 5일에서 10일까지 좀 열리죠.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최대 규모 암 PDO 관련해서 뱅킹, 그 독자 AI 기술, 혁신 신약 플랫폼, 그리고 표적 항암제까지도 전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기존에 아마 그레디언트 이름이 좀 안 붙으시는데 예전에 인터파크예요. 네. 인터파크 하면 다 기억이 나실 건데, 관련해서 지금 여행까지도 어느 정도 묶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상승 하단에서, 기술적으로는 하단에서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하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좀 잡아드렸지만, 제가 방금 강의에서 삼각 수렴형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기가 막히게 딱 정석적으로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충분히 상승이 한 번쯤 딱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 자체가 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단에는 지지라인 딱 15,300원 61선 라인까지만 좀 체크하시고요. 상승이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라고 좀 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매도 자리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딱 이 자리까지 목표로 딱 체크하시면 되겠다. 제가 지금 마르고 닳도록 삼각 수렴만 가지고 나올 테니까 꽁돈 매매법입니다. 꽁돈 매매법. 돈이 복사되는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좀 잘 체크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강의 시간에서 배웠었던 이 전략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목표가까지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주가 흐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늘이 첫 방송, 첫 출연, 첫 종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1부는 첫 방송. 네,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출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지난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종목도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휴메딕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미용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좀 섞여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것도 역시 좀 삼각 수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제 전거래일에 좀 살짝 붙었다가 오늘 뭔가 추이를 좀 만들어 주려다가 사실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조금 했다가 대부분 좀 꼬리를 달고 밀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가 아닌데 5일선 타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 전에 삼각 수렴형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고점 돌파가 나올 때는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딱 전고점을 좀 뚫어주고 2.9% 정도 고점 대비해서 오늘 살짝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여기에서 다음 주 정도 한번 보시면은 추가적인 좀 시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섹터 자체 흐름도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37,5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 구간 유효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만족할 만큼 붙어 있지 않았어요. 절반 거래량밖에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와줄 때는 4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살짝밖에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끌어가시는 전략, 아직 신규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오늘 종가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휴메딕스는 전일 방송 시청하시고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 짚어주셨고요. 신규 매수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장에서 이 종가 기준으로 매수 전략 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사실 한 종목 더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일단 끊어서 하려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은 이제 비나텍이에요. 네. 비나텍이라는 종목인데 뭐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라고 하시면 비나이다. 오. 라고 제가 살짝 네. 오. 첫 방송이잖아요. 일부. 네. 비나이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려다가 사실 못 가니까 아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위트를 좀 던져봤고 오늘 상승을 좀 만들려다가 1.7%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제 꽁돈매매법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이제 기법이 사실 이 기법입니다.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 시장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시원하게 안 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자라고 좀 자리를 좀 잡았고 일단 여기 49,400원 라인 이 자리만 좀 돌파를 해주면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53,000원, 54,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제가 아까 수렴형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이죠? 제가 기습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시는데 세력들이 단기 매집하는 구간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하락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역순으로 좀 가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완성이 됐네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큼은 최대한 상승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또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종목을 하나 잡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냥 좋은 종목 하나를 사서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걔만 하시면 됩니다.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수익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한 종목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종목들 보시고 잘 끌어가시면은 이 종목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48,000원이고 과거에 이제 85,000원까지 갔었는데 이거 다시 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충분히 85,0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서울경제에 있는 동안 제가 이거 고점 잡을 때까지 제가 끌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도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휴장도 하루 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저희가 좀 어떻게 갖고 가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시장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심플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별주 매매하시고 시장 보지 마세요. 시장을 보지 마세요. 지금은 시장 보시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인데 시장 보지 마세요. 그냥 돈 벌고 싶으시면 돈이 움직이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돈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AI나 시장이 물론 굉장히 좀 지루했고 상승이 나왔다가 일단은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AI나 이런 분들 오늘 뭐 게임 관련주도 좀 올라왔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임은 나왔고 어쨌든 가는 종목들은 가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지루한데 하실 필요가 없이 지루한데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요즘에는 집중하실 때 어차피 오후장 늘어집니다. 그럼 오전에 무조건적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때 정신 뚝 차리시고 뭔가 수익을 딱 내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시장 보고 계시면 지치기 때문에. 근데 돈 버신 분들은 지루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뭐 2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은 삼겹살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삼겹살 많이 올랐지만 가격이 일단 그 정도에 좀 만족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종목의 개별주 장세 대응 계속하자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간단하지만 굉장히 또 핵심이 있었던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희 배트맨 일부와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을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코스피는 약보합권 속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박스권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그레디언트였죠. 추후에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